누워서 대기입니다. 누워서 대기가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2달 만에 법정선 김건희 침대형 휠체어에 기댄 채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들처럼 우리도 앞부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죠. 서면 증거 확인 안 하고 앞부분만 공개할게요라고 해서 공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2달 만에 등장한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까요? 허가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이 무죄 처정을 받을 권리 등 다른 법익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중조사 전까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다 착석해 주시고요.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금 보신 그 모습 한국일보가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안경 쓰고 마스크를 썼더라.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 2달 만에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항상 김 여사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어요. 한 2대8 가르마에서 뒤로 딱 묶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풀은 상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만 좀 꽂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나왔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사실 그동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하고 변호인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 뭐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그 이동하는 것을 잠깐 봤을 때 그 뭐 아주 뭐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그 평소부터 좀 지병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신경 질환이라든가 좀 불면증 같은 게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체력적으로는 아마 부담이 상당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수척해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저게 이제 재판을 받을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얘기는 좀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는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좀 약간 복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외형의 모습인데 사실 저렇게 하면은 그 전에 단아했던 좀 모습과는 거리가 좀 먼 모습이고 그다음에 약간 상복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약간 저는 그런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검은 옷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뭐랄까 복장이라든가 외모 같은 것들이 노출될 때 어떤 국민적 정서, 법감정, 그다음에 이제 재판정에서 여러 모습들에 본인이 가장 좀 뭐랄까 좀 수척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가장 그 좀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약간 고려된 그런 복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보석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법원에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상태여서 최대한 로우키, 낮은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태도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재판부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좀 일종의 낮은 전략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의 일환, 그다음에 변호인단과 좀 상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저 추정합니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리고 기왕이면 아파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실제로 어제도 김 여사 쪽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어지럼증으로 몇 번을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오늘 돌려보내면 어떨까요? 퇴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누워서 대기 가능한 휠체어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좀 대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앉아서 계속 계세요. 라는 얘기인 건데 누워서 대기 가능한 휠체어가 뭐야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이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휠체어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그래서 완전히 좀 누우려면 누울 수도 있는 이런 이 휠체어를 타고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이 대기실에서 좀 대기를 하라라는 건데 근데 이게 김민주 대변인님 가도 될까요? 라는데 대기하세요. 이거는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재판부가 보기엔
아유 아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최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김건희 전 여사가 문화예술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자기 연출을 아주 잘하시던 것 같은데요. 그 연출적으로 보면은 그 흐트러진 머릿속에서 좀 아파 보이시긴 하나 네.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발언들은 굉장히 셌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명태균 덕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다. 자기는 명태균한테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했잖아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홍준표하고 윤석열 두 후보가 경선할 때 불과 4만 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당시 이겼었어요.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 아니었다면,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몸이 아프시다면 잘 추스리시고 건강해지시고 재판에 잘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믿겨지진 않지만 아프다면 몸 잘 추스르세요.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네. 근데 일단 김 여사는 어제 그래서 재판을 끝까지 다 지키고 결국 재판이 끝나고야 구치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김 여사가 어제 신경이 쓸 게 자기 재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올 때의 모습인데 그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이 대기를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대기하는 장소로 가는 모습인데 결국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를 좀 볼까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인멸, 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 그래서 기각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도 다툴 여지가 있고 이 얘기인즉슨 사실상 혐의 자체를 그냥 다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아무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건 변론으로 하거니와 네. 현 시점에서 구속될 정도인가를 봤을 때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검 측은 이 부분이 좀 뼈아플 것 같은데 보통 구속이 안 됐을 때 혐의점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은 흔히 나오는 그런 불구속 사유인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단계 혐의점이 소명이 덜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을 받고 있지만 특검 측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테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 양평당 개발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런 부분에 특혜를 받았다고 특히 김진우 씨가 이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잠깐 맡아두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은 잘 모르고 갖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검 측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반드시 해서 재판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검 입장에서 좀 뼈아픈 얘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뭐 이 유죄, 무죄, 뭐 무죄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유죄로 볼 수 있을지 이건 더 다퉈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김 여사의 오빠 그리고 사실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도 사실 어제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과징금 25억 미납 체납왕 김건희 모 엄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체납한 사람들을 봤는데 여기 같이 볼까요?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1위가 누구냐? 최은순, 최모 씨다라는 거죠. 김 여사의 엄마가 25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금 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등기법 위반으로 신규 중에 최다였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는 재판받고 오빠는 구속기로 엄마는 체나방 어떻게 보십니까? 참 뭐 이건 사실 어찌 보면 국격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도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계엄 선포와 그걸로 인한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 일가의 그 재판을 놓고 보면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우리 통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것만 해도 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것을 동업자의 사유와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그걸 피해 나갔기 때문에 25억 과징금 받은 것, 부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파렴치한 범죄고 우리 사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이건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범법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범법인데 한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의 엄마가 이걸 했다는 것.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좀 참담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이걸로 인해서 김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농단 혐의도 여기서 또 비롯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국민적인 법 감정 내지는 국민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는 좀 악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영부인이었는데 자꾸 뭐 이런 뭐 등기, 체납왕 뭐 이런 얘기로 자꾸 뭔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기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